안녕하십니까. 저는 회계원리를 담당하고 있는 곽기환입니다. 회계원리는 기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과목입니다.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그 계산기와 그리고 연습장을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직접 풀이해 보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래야 직접 풀이하시고 또 연습장에다가 메모한 걸 다시 또 복습하시면서 다시 좀 정설을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서브노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계산기는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푼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그 회계원리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1월 1일에 시작하죠. 시작해서 오늘 12월 30일입니다. 그죠? 연말이 됐습니다. 뭐 하죠? 결산하죠. 그죠? 12월 말 우리가 결산합니다. 이 결산하는 목적이 뭐죠? 이 결산한다는 것은 뭐를 알기 위해서 결산합니까? 그렇죠?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순수하게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손익계산이라 합니다. 손익계산. 손실과 이익을 알아봐야 되죠. 그죠? 손익계산. 그리고 1월 1일 날 내가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을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1년 후에 12월 말에 이게 지금 내 돈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 목적이 딱 두 가지잖아. 그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 재산, 내 재산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재산 상태를 알아본다 이랍니다. 그럼 재산 상태를 우리가 회계에서는 또 재무 상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재산 상태 같은 표현입니다. 재무 상태, 재산 상태.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손익 계산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이죠. 우리가 앞으로 벌어들인 돈을 수익이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수익. 그리고 벌어들기 위해서 지출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물건을 사와서 팝니다. 그죠? 팔았는 거는 수익이 되고 매출액은 사왔을 때 그거는 뭐가 되죠? 원가가 되죠. 바로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남은 거죠. 이익이라 합니다. 순이 이렇게. 그리고 재무 상태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럼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 1억이 뭐죠? 그렇죠. 자본금이라 하죠. 그죠? 1억이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1억이다. 그죠? 자본금 1억이다. 자본 1억이죠. 그럼 이 1억을 우리는 또 뭐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 재산이다. 자산이라 하기도 하죠. 자산. 이때는 자산과 자본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1억이 1억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내 자산이 1억이다. 내 자본이 1억이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3천만 원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 자본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게 7천만 원 바뀌어 버립니다. 7천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채가 없는 상태는 자산과 자본이 금액이 똑같은 의미, 같아집니다. 그런데 부채가 있으면은 요 부채를 뺀 차액을 뭐라 하죠? 자본이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자본이라 하는 거는 순수한 내 돈. 내 돈을 자본이라 합니다. 내 돈. 요거는 빌려온 돈, 타인 돈이죠. 요거는 자기 자본. 요건 타인 자본이라 합니다. 부채를 타인 자본. 요거는 총 자본이죠. 총 자본 우리가 총 자산,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돈 7천만 원과 빌려온 돈 3천만 원 합하면 1억이죠. 그 1억을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 자금이죠. 자산이 내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 의미를 잘 이해하세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 돈이 아니고
빌리온돈과 내 돈을 합한 걸 우리가 자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자본이라 하는 게 바로 순수한 내 돈, 자기 자본. 요거는 타인 자본, 요거는 총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총자본. 총자본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다. 그죠? 또 다른 말로 자본은 뭐 순수한 자산이라 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서 등식이 성립하죠. 공식이 세 가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1억은 3천 플러스 7천, 또는 1억 마이너스 3천은 7천, 1억 마이너스 7천은 3천. 그 우리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또 자산 마이너스 자본은 부채. 세 가지. 공식은 암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걸 우리는 재산 상태라 이랍니다. 그럼 이제 1억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죠? 요 1억 속에는 내 돈이 7천만 있고, 빌려온 돈이 3천만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죠? 이 자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고잖아. 그죠? 이 1억이 1년 후에는 얼마 되느냐 알아보니까 2억이 됐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이 사이에 부채도 변동이 되었겠죠. 그죠? 예, 부채는 얼마 되느냐 알아보니까 이게 9천만 원 돼 있더라. 그럼 이제 내 돈은 얼마죠? 그렇죠. 빼고 나면 1억 1천만 원이죠. 그죠? 네. 2억에서 빼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자산은 1억이 늘어났고 부채는 6천만 원 늘어났습니다. 자본은 4천만 원 늘어났죠. 그럼 이익이 얼마 생긴 겁니까? 이익이. 그렇죠. 4천만 원이 순수한 이익입니다. 요 차이를 말하죠. 결국은 요 1억이 늘어났지만은 재산은 그죠? 부채가 6천만 원 늘어났잖아. 부채를 빼야 되잖아. 그죠? 그 1억에서 6천 빼버리면 결국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이 얼마죠? 4천만 원. 이걸 요 차이를 우리가 이익이라 해야 합니다. 아시죠? 요 차이 이익과 수익에서 비용 뺀 요 이익이 항상 같아집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걸 우리가 기초 자본이다. 요걸 기말 자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은 기초,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요거는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래서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차이가 우리는 이익이다. 그 이익과 요 손익에 계산한 요 이익과 항상 같아집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구나.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자본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자산, 다시 봅니다. 자산 1억을 갖고 빌려온 돈 3천만 원입니다. 그죠? 순수한 내 돈은 7천만 원이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그죠? 이 사이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죠? 수익, 비용. 벌어들인 돈, 수익, 비용. 남은 이익. 아시겠죠? 네, 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재산 상태를 알아보고 손익 계산을 해본다는 것은 우리 회계 원리라는 이 학문을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모든 뭐 사업이 있죠. 그죠? 뭐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죠? 뭐 내가 고문가게를 하거나 풀빵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하든지 간에 이건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돈 투자를 갖다가 얼마 했다.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얼마 되는지 알아봐야 되고 또 얼마 버렸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이익을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이익 알아보는 요거 알아보는 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지금 할 공부입니다. 회계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회계 원리. 회계학 하는 학물이 회계학이라는 학물이 바로 요거다. 요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회계 원리 부분이죠. 우리 이제 시험 대비해서 회계 원리, 그죠? 회계 원리. 아시겠죠? 요거.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시작.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익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죠. 그죠? 모두 6개인데, 그럼 자본과 이익은 이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에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뭐죠? 자본이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뭐가 되죠?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줄여버리면 4개잖아. 그죠? 그렇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물론 이제 한두 번씩 나옵니다만은 전혀 나오지는 않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면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요금에서 뺀 게 이거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시험에 50%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부분에서 30%. 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또 원가 회계해서. 거기에서 20%. 그래서 모두 100%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자산이 몇 프로? 50%입니다. 예. 그럼 우리 회계 원리가 뭐라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회계 원리는 이거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 자산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세요. 예, 자산. 자산, 그리고 부채. 아셨죠? 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되죠? 자본이라 그랬죠? 이거는 자본이다. 자산이 뭐냐? 기업의 재산을 말합니다. 기업의 재산, 자산. 그래서 우리 기업의 총재산을 말하죠. 총재산, 자산인데, 이 자산은 첫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한테 빌려줬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남한테 빌려줬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다. 그럼 부채는 뭐냐? 요거 반대. 의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자본은 뭐냐?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본이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뺀 거, 요게 자본이다.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는 거? 순자산. 요걸 다른 말로 그래. 순수한 자산이다. 예. 자, 우리 기업에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개인이, 그죠? 개인이 무엇이냐? 기업, 법인이 되겠죠. 그죠? 개인과 법인, 자연인과 단체, 법인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첫째 뭐가 있겠죠? 현금. 그죠? 또, 은행 예금. 그죠? 예금. 또, 주식. 이거 전부 다 기업의 소유 재산이잖아. 그죠? 현금, 예금, 주식. 또, 이건 상품. 상품은 팔기 위한 겁니다. 팔기 위해서 가져오는 모든 우리 상품이라 하죠. 근데 가장 중심이 바로 상품입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상품이 있고, 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물도 있을 거고, 건물, 또 기계장치라든가 뭐 차량 운반구, 그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기업에서 어떤 그 특허를 하나 얻었다. 특허권 같은. 이런 등등. 이런 걸 우리는 기업의 소유 재산이라 이랍니다. 자산. 알겠죠? 자산.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돈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다. 우리가 대여금이라 요래합니다. 대여금. 이걸 이제 계정 과목이라 이랍니다. 계정 또는 계정 과목. 대여금. 상품을 팔고 돈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럼 외상 뭐가 될까요? 매출금. 요게 이렇게 씁니다. 외상 매출금 안 받았다고요. 그리고 팔고 또 음을 받았다면 받을 음. 아직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런 것도 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또 내가 물건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미리 줬습니다. 선거금.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물건 받아야 되겠죠.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선거금. 이런 거 우리가 자산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처음 나올 때는 자꾸 매번 반복하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처음 뭐든지 공부하면은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그죠? 용어가 좀 생소하죠, 처음. 그럼 이거는 뭐 생소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다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그죠? 또 많이 사용하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 요걸 우리가 조금 내한테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반복.
반복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거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냥 속을 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더 좋은 거는 읽어보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현금, 예금 이렇게 거지.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말하면서 쓰고 했죠, 그죠? 영어 단어 이걸 이렇게 했잖아요. 책상하면 데스크잖아, 그죠? 데스크 이거 여러 번 써봤죠, 이렇게 데스크 책상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반복했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정과목 이런 나오면 회계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런 용어 같은 거는 몇 번 자꾸 이렇게 반복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의무, 부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권리의 반대잖아요. 그죠? 권리의 반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예금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차익. 빌려왔다. 이거 부채. 외상 매출금 반대는 뭐가 되죠? 외상 매입금. 그렇죠. 외상을 샀다. 매입금. 갚아줘야 되죠. 부채라 합니다. 부채. 받음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지급은 내가 어음을 하나 발행했으면 대금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지급은. 미수금 반대는 뭘까요? 미지급금. 그죠? 아직 안 줬다. 선거금 반대는 뭐가 되죠? 그렇죠. 선수금. 이런 걸 부채라 합니다. 부채. 물론 이거 외에도 계정이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오면 자산이다, 부채다, 이거는 구분해야 되겠죠. 자본은 뭐라 그랬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수익이 뭐냐, 그리고 비용이 뭐냐. 그죠? 물론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익을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이익이다. 그죠? 순수한 이익이다.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요 수익이라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뭐 사회에서는 그냥, 내가 오늘 이익이 얼마 생겼다. 수익이 얼마 생겼다. 이런 막 혼동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회계상에서는 수익은 벌어들인 총액을 말하고 이익은 순수하게 그 비용을 뺀 잔액을 우리가 순수한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셨죠? 수익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입니다. 기업에서 벌어들인 총액, 벌어들인 돈. 이거는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그렇죠? 기업에서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물건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용역 제공, 서비스. 첫째는 물건 팔아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보세요. 100원에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습니다. 이익이 얼마 생겼죠? 남은 이익이 50원 남았죠. 근데 이걸 우리 장부에 기장을 할 때 이 50원만 기장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기장하고 요렇게 기장합니다. 항상. 총액을 다 기장하자. 전체를. 이걸 뭐라 하죠? 수익이라 해요. 수익. 벌어들인 전체 금액. 요거는 지출한 돈, 비용. 아시겠죠? 그 장부에 우리가 이제 들어온 돈 150원, 나간 돈 100원, 요래 기장하는 거 하고 또 요걸 빼고 50원 기장하는 거 결과는 같아지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 하자. 이렇게.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순액보다는. 그래야 거래 규모를 알 수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으면 50원 이익 봤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억, 그죠? 50원에 1억 50원에 사와서 1억 100원에 팔았다. 이것도 50원 이익이죠. 이 50원과 50원은 50원 적어놓으면 결과가 똑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거래 규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자. 총액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장부상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모두 다 기록하자. 그래야 그 장부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구나. 그죠? 실적이 어느 정도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수익을 벌어들인 돈이라 합니다. 그럼 벌어들인 돈이라면은 매출액이잖아. 그죠? 매출액. 물건 팔았는 거. 그 요게 지출한 돈이잖아요. 내가 이 150원을 팔기 위해서 사왔죠. 지출한 돈. 그죠? 이거 우리가 매입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매출원가 말을 많이 씁니다. 원가. 매출한 상품의 그 원가다. 그죠?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50원이다. 그죠? 그 매출액이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팔기도 하지만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죠. 수수료. 수수료 수익. 이런 대가를 수수료라 합니다.
이제 그 외에는 기타 수익.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다. 그죠? 예, 또는 뭐,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 대가를 받는다. 이런 거. 주식을 내가 사과했으면 또 배당금 받죠. 그죠? 배당금 수익 등등,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 수익은 항목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크게 이제 매출액과 이것도 묶어서 막 기타 수익을 하기도 하지만은 비용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죠?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오면 월급 한 가지 들어오잖아요. 집에 뭐 돈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그죠?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출할 때는 많죠. 세목이. 그죠? 쓸 돈은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도 줘야 될 거고, 전기요금도 줘야 되고, 집세도 줘야 되고, 수도요금도 줘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비용 항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겠죠. 급여, 예. 전기요금, 전기료, 또는 뭐 이걸 묶어서 수도 광열비를 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죠? 수도료. 예. 기타 뭐 소모품비. 또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도 해야 되죠. 광고비. 광고 선전 등등. 그죠? 이렇게 비용들이 항상 많습니다. 예. 이걸 뭐 이런 게 비용이다 보시면 되고, 그 수익에서 비용은 뭐가 되죠? 이익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자산의 종류나 이런 게 있다. 부채는 이런 거다. 요거 반대가 부채니까 자산 부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좀 암기하다시피 하세요. 매번 자꾸 반복하시고, 수익은 이 정도 기억하시고, 끝에 뭐 수익 넣으면 모두 수익이다. 그죠? 비용 넣으면, 이런 비 나면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다시 또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있죠. 그죠? 여기까지를 재무회계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재무회계. 재무하는 거는 재산과 관련된 업무 이런 뜻입니다. 재산회계,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이거 재무회계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필 지우개를 우리 회사가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분필 지우개를 만들었을 때 이 분필 지우개 원가 얼마냐? 여기 들어간 재료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합친 거죠, 그죠? 원가. 이거는 원가 회계라 합니다. 원가, 뭐 관리 회계를 하기도 하고 원가 회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재무회계, 원가 계산하는 것은 원가 회계를 합니다. 이 재무회계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산부채, 자본, 수입, 이거 알아보는 건데, 오늘은 이제 전체 흐름을 알아봅니다. 즉 말해서, 이런 현금, 예금, 이런 게 이제 장부에 어떻게 기장되느냐, 이걸 알아보고, 요게 재무회계죠, 그죠? 재무회계를 하고, 요 원가 회계라는 건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원가 계산. 예, 그런데 우리 시험은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돼서 이 부분에서 시험의 80%가 출제가 되고 원가회계 부분에서 20%가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총 40문제가 나옵니다. 그 40문제 중에서 80%라면은 32문제겠죠? 예. 32문제는 재무회계. 그 8문제가 원가회계입니다. 이렇게 비중이 아시죠?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게 무슨 회계? 재무회계. 알겠죠? 요건 따로, 이거는 원가 계산 따로 합니다. 따로 하면 요게 20%. 이 부분에서 보세요. 요 자산 부분에서 50%. 요 부분에서 30%. 요거 20%. 다시 여기 80% 그랬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서 거의 한 50%입니다. 자산에서 50%. 부채, 자본, 수입 비용 여기에서 30%, 원가가 20%, 비중이 출제 비중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계 원리는 계산해야 되죠. 그죠? 더하고 빼야 되는데, 자 잠깐 보세요. 요 계산 부분하고 이론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데, 이론보다는 그동안 출제됐던 보면 이론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한 60%. 이쪽이 한 60%, 이론 부분의 평균 한 20, 40%, 거의 40문제니까 16문제, 24문제 이렇게. 이쪽에서 한 16문제.
이론 부분에, 계산 부분에 24문제. 이렇게 보도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하면 어떤 식을 알아야 계산 문제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풀고, 또 요걸 풀면서 같이 또 이론 정립하고. 그리고 우리 회계원리 공부를 할 때는 이거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 설명드리고 나서 요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계산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놔요. 계속 이제 문제도 같이 풀어봅니다. 예.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 회계원리 처음 하실 때, 계산 문제 하면, 저 계산 문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요 계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뭐냐 하면은 사칙 계산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렇게. 딱 4가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을 때, 국민학교 때는 산수를 했고, 중학교는 수학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오던 게 뭐였습니까? 인수분해. 기억나죠? 그죠? 인수분해. 그것도 루터 했죠. 그죠? 루터. 고등학교 가서는 뭐였습니까? 리미터, 인티그랄 했죠. 미분적분. 그런데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산수, 더하고 빼고 곱하기,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이거, 더하고 요겁니다. 이거,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많습니다. 거의 7, 80%가 더하고 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면서, 계산기 없어도 더하고 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계산기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계산기를 하셔야 되고,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이걸 따로 연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한 달이고 2달이고 이걸 연습도, 컴퓨터 자판 두드리듯이 이걸 연습할 수는 없는 게 아니고, 연습할 수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옆에 두고 제가 풀 때 여러분 같이 풀면 됩니다. 수없이. 그래 하면서 자꾸 익히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옆에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세요. 계산기는 그 스마트폰은 안 됩니다. 그 스마트폰하고 시험장에 못 가져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계산기를 하면 한 손바닥만 하는 게 있죠. 그죠? 한 손바닥만, 요런 거. 보통 시중하면 한 5천 합니까? 이 정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 예, 그런 계산기 하나 필요하니까 꼭 그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바로 저하고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안 하다 보면, 눈으로 보다 보면 나중에 그걸 별도로 연습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계속 두드려봐야 되죠. 그럼 얼마나 시간이 또 낭비입니까? 그죠? 하면서 저하고 같이 또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제가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내 손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연습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항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연습장에 필요한 부분은 체크하시고, 예, 또 계산기를 할 때, 계산기 할 때는 계산 같이 하시고, 아셨죠? 예. 그래서 시험 비중은 이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을 알겠죠, 그죠?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오늘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입니다, 그죠? 기초 부분인데, 본 강의에 들어가면은, 이거 하나씩 합니다. 이 현금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주식관계, 상품, 건물,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권리 부분, 그리고 부채 부분, 하고 나면은 자본, 그리고 또 수익 부분, 비용 부분 하고 나면은 재무회계가 다 끝나버리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요거는 별도 원가 계산 따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전체 흐름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뭐를 하는 거 있는지, 뭐를 할 건지 우리 앞으로 공부할게. 자산 부분에서 이거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자산아 이런 게 자산이다. 이런 게 부채다. 요게 자본 뺀 게 자본이다. 요게 내 돈입니다. 그죠? 순수한 자기 자본, 요건 타인 자본을 말합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빼고 나면 이익을 하죠. 그죠? 요걸 무슨 회계? 재무회계를 하고. 요거는 별도로 합니다. 원가회계는 또 따로 해드리니까 그것도 하시면 되고, 예. 요거 우리 재산에 관련된 회계를 해서 재무회계다. 회계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하는 세무회계. 세무회계를 하는 게 바로 세법, 세금 내는 거, 법인세. 기업에서 이제 돈 벌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하는 게 세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 크게 3가지입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우리 세무회계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여기에서 80%, 여기에서 20%.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산이 뭐다 하는 이해하십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잠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제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이 나무에 보면 가지가 이래 많죠. 나무에 보면, 그죠? 이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나무 둥치. 이걸 정리를 먼저 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거의 시험에 다 나옵니다. 80% 이상. 근데 우리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 하고 나면 또 가지치기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 제가 이 부분은 칠판에다가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면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 그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가장 핵심 부분, 요걸 제가 칠판에 설명하면서 적어 드릴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가르치기 할 거니까 공부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자, 좀 다시, 자, 한번 보세요.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1월 1일, 12월 30일. 오늘 이날입니다. 그죠? 시작할 때, 이때, 자산, 부채, 자본, 1년 후에 자산, 그죠? 부채, 자본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벌어들인 돈, 1년 동안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벌어들인 돈, 이 자산을 가지고, 그죠? 벌어들인 돈, 수익. 이 벌어들여서 지출한 돈이 뭐죠? 비용이죠. 순수에 남은 이익이죠. 그죠? 네. 자, 이걸 우리는 시작할 때 자산을 기초이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초.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이다. 이라고. 1년 후는 기말합니다.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거는 전체 벌어들인 돈이죠. 총수익, 총비용, 이거는 순수한 이익. 순이익. 그럼 내가 시작할 때 이게 100원이었답니다.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30원이었답니다. 그럼 순수한 내 돈 얼마였겠죠? 70원이었겠죠? 이 내용 이해되죠? 그죠? 내 돈 70원과 빌려온 돈 30원. 은행에서 빌려왔습니다. 그 100원 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년 후에 보니까 이 기말 자산이 200원 돼 있더라. 그죠? 그 부채가 얼마 됐냐 보니까 이게 80원 돼 있더라. 자본은 얼마죠? 120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차액,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익이 뭐죠? 순이익이죠. 50원. 알겠죠? 50원 이익인데, 그 이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세요. 벌어들인 총 수익이 110원이었다. 총 비용이 50원 들어갔답니다. 순수하게, 여기 60원. 순수하게 남은 게 얼마죠? 50원. 이 50원과 요 차액 50원은 항상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복식북이라 하는 건데, 복식북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복식북이. 항상 같아집니다. 예. 자, 요 기말 자본에서 요걸 뺀 거 50원이죠. 그게 뭐죠? 단기순이익. 총수에서 총비용을 뺀 50원도 단기순이익. 이게 항상 같아집니다. 이게 우리 회계 원리의 가장 기본 원리죠. 자, 여기서 그럼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 기초자본. 어떻게 되죠?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됐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다. 또 하나 있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같아집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그 또 하나 있습니다.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 같아진다. 그죠? 아시겠죠? 요 원리. 이거는 우리 이렇게 이제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이건 1년 동안이죠.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그래서
이만큼 해서 기말의 재산 1이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요걸 이용한 게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의 재무상태라 그랬죠. 재무상태표. 요걸 이름을 붙여서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이라 그랬죠. 손익계산서이랍니다. 물론 이제 앞에다 포괄 손익계산서라 하지만은 포괄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그냥 손익계산서 하면 됩니다. 요걸 뭐라 했죠? 재무상태표인데 기초 재무상태표. 요거는 기말 재무상태표. 요거는 손익계산서. 여기 다음에는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여기 다시 또 그 다음에 기초가 돼버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걸 결산 공고합니다. 우리 회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버려둔 이만큼 버려드리고 현재 재산 상태가 이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결산 공고하죠. 예, 신문에 보면은 보통 2월에서 3월 달 보면은 신문 하단에 보면 기업마다 이제 상장법인들이 결산 공고를 합니다. 그죠? 결산 공고 이겁니다. 요거 자산부채 자본. 그럼 이제 요 기본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죠. 이거 외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외에는 이제 기타 등등 부록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하다가 보면은 틀릴 수 있잖아. 그죠? 오류. 그거는 수정하는 거, 이런 거, 별도. 별개로 하는 거고. 또 어떤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다가 방법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변경. 그러면 이제 별개로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해서 갈로 해가지고 이걸 안 조집니다. 기초부채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뭡니까? 객관식입니다. 오지선다형이잖아. 그죠? 객관식 문제니까. 이런 걸 이제 객관식 문제로 만들죠. 기초부채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걸 쭉 여러 개 해놔버립니다. 그죠? 이런 걸 여러 개 해놓고 나서 이거 구해보세요. 자,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구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 기초에서는 요 부채를 못 구합니다. 그죠? 요 자산에서 부채가 자본인데 이걸 모르니까 못 구하죠. 일단은 보류하고 여기 와보세요. 기말 자산과 기말 부채 요 사이에 요게 얼마인지 아시겠죠?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는 기말 자본이 됩니다. 얼마죠? 그렇죠. 120. 나왔죠? 예, 또 요거는 구할 수 있겠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되죠. 얼마죠? 50. 자, 그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식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라 그랬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순이익이다. 120원 마이너스 얼마를 하니까 50원 나왔다. 그죠? 이게 얼마죠? 70. 아시겠죠? 120 마이너스 70 하니까 50 나오잖아. 그죠? 50. 단기 순이익.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채 구할 수 있죠. 얼마죠? 30. 답.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걸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요걸 약간 어렵게 낼 때는 요걸 물어보면서 요래 합니다. 보세요. 이 자본에서 자, 우리가 처음 자본 있었겠죠. 그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여기 뭐 7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이 중간에 내가 내 돈을 갖다 더 투자할 수 있잖아. 그죠? 추가 출자. 또는 자본을 얼마 투자했다가 다시 그 돈을 갖다 빼내기도 하겠죠. 그죠? 인출이랍니다. 추가 출자도 할 수 있을 거고 찾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추가 출자하는 걸 우리가 정자한다 이랍니다.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정자.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정자라 이랍니다. 정자. 자본금을 감소한 거는 뭐라 하죠? 그렇죠. 감자. 정자는 어떻게 하고 더하고 감자는 뺍니다. 요 기초자본에다가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고. 만약에 여기에 정자가 30원 있었고 감자가 20원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정자와 감자가. 정자, 감자 주어지는 것까지 하면 더 이상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자, 감자 그 외에는 없으니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여기 바로 계산 문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이거죠.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면서 흐름이죠. 바로. 이게 다 이걸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물론 금년에도 나왔었고, 또 작년도 나왔었고, 그 전에도 나왔었고, 매년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주어졌습니다.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잘 신경을 딱 써서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은 알 수가 없죠. 일단은 보류. 요거, 알 수 있겠네. 그죠? 얼마? 그렇죠. 120. 됐죠? 요거 얼마입니까? 50. 이건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이익을 구하는 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도 이익이죠. 요 120원 마이너스 기초를 한 게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모래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 요렇게. 이 기초 자본에다가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빼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기말 자본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빼니까 50원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50원이다. 그럼 120원에다가 동그라미를 빼니까 50원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 70원이잖아. 그죠? 120원 마이너스 요 동그라미가 70원입니다. 빼니까 50원 나왔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자, 여기서 요 갈로를 알겠죠? 자, 보세요. 얼마에서 30원은 더하고 20원 뺐으니까 결국 얼마죠? 10원 더했잖아요. 얼마에서 10원을 더하니까 70원 나왔다. 요 얼마는 얼마죠? 60원. 그렇죠? 60. 요게 60에서 10 더하니까 요거 나왔잖아요. 요게 60 나왔습니다. 요거 답 얼마? 그렇죠? 40원이죠. 정답 40원. 여기 부채는 40원이다. 그죠? 예. 여기 바로 60원이니까 40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계산할 때는 1월 1일 현재 기초기 때문에 요것만 봐야 되죠. 그죠? 예. 기초. 요 부분에서 정자와 감자는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죠? 요 부분 가지고자. 자산, 부채, 자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바로 이제 회계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